그 어르신들의 삶을 사실 정말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은 이제 외로움이에요. 정말 약간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뭐 어떨 땐 울기도 하시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참 그 지나간 자신의 인생이 참 소중한 기억일 텐데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듣고 책을 쓰겠다고 누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이제 이야기를 터놓고 싶으시겠어요. 그걸 짧은 시간 동안 그 이야기 다 쏟아내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저런 얘기 평소에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 그런데 얼마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말벗이 되드렸군요. 외로움. 네. 예. 외로움이라는 게 생각이 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좋은 관계들은 어떤 이유로 외국에 이민을 간다든지 관계가 어떨 땐 깨질 수도 있고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연락이 끊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만들기는 점점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갈수록 좀 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제 덴마크에서 휴먼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보통 도서관에는 이제 책이 꽂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 책을 대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누가 이제 그 책을 신청을 하면 그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의 한 권의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앞선 세대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그런 책이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작업인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 부드러운 혁명을 이제 KBS에서 2부작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이 되면 노인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약하고 의존적이고 뭐 이럴 거야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노인, 환자, 뭐 치매 환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봐드렸더니 대해드렸더니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 1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돌봄의 방식이라든가 대하는 어떤 말 이런 거를 통해서 걷지 못했던 분들이 진짜 거짓말처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어떤 막다른 벽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늘 반복되는 토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걸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나서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노인이라는 규정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우리가 오래 살고 싶긴 한데 사실 두려운 게 이 인지 능력에 치매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제주 지역 치매 유병률이 높은 편인가요? 네, 높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예, 그 전국 기준보다 한 상위권 안에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전국이 한 10점 몇 프로 정도라면 제주도가 11점 몇 프로가 이렇게 넘어요, 수치가. 그래서 전국 그 수준으로 상위권인데 사실 장수의 섬인데 이제 치매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사실 지금도 사실 늦었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또 이런 치매 안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기반 시설은 굉장히 부족하고 네.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 노인 문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를 한 10년 정도 빨리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습을 일본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후쿠오카의 오무타시 같은 경우는 가보면 거기가 이제 치매 아주 선진 도시로 이제 유명한데 가장 부러웠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있건 없건 사실은 실종, 집을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그 치매 모의 훈련을 합니다. 도시 전체에서. 그러면 이제 치매 대역을 하시는 한 7, 8분의 연극 배우분들이 오셔서 이제 거리로 나가시죠. 다 흩어지시면 이제 거리에서 이상한 노인분이 이렇게 헤매고 있다 그러면 거리에 다니시는 학생, 뭐 직장인 이런 분들이 가다가
다른 대도시 같으면 어림없죠. 근데 가서 꼭 물어요. 어르신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신가요? 이렇게 물어서 대답을 잘 못하면 바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서 집까지 안전히 모셔다 드리는데 그게 5분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노인들이 너무나 안심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 치매 친화 도시가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장수의 섬에서 이제 치매 유병률이 가장 높은 이제 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도 좋지만 사실 시설보다는 우리가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관심과 아주 작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도시는 그게 미리 뭐 교육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탄광 지역인데 탄광이 폐광이 되면서 젊은 사람이 다 떠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을 그렇다고 아주 훌륭한 뭐 이렇게 전문가들도 아니시고 그냥 마을의 아주머니, 아저씨, 뭐 이장님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고독사 무섭지 않다. 미리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사실 다 어느 나라나 다 이 고령화가 이게 어떤 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시도들을 해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데,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도 주목받는 게 이게 그 치매 노인 어르신들을 이제 주말 농장 같은데 이렇게 가서 하루 낮에 이제 거기서 몇 시간씩 이렇게 지내다가 오시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게 되게 그 효과도 되게 좋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사실 그런 거 하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인 문제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제일 힘든 고통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이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할 일이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노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그 노인 빈곤 문제가 아주 세계적으로도 뭐 그러니까 노인 빈곤이 40% 넘는 나라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 노인 빈곤 문제가 사실 뭐 이렇게 노인 자살 그 문제로도 또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에다가 더 추가로 이제 그런 어떤 노년의 이제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그런 어떤 그 무이고 이런 것들도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그 활동적인 노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노년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순간에 그 어떤 그 노년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우리 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어떻게 경제적인 준비, 그다음에 어떤 건강 관리, 그다음에 어떤 그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 그다음에 그 대인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도 많이 같이 그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노인들은 진짜 빈곤은 없어야 된다. 그럼. 네. 먹는 걸 못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인 문제에 빈곤이 들어간다는 게 참 네. 씁쓸하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그렇게 40%나 될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서 노인 빈곤이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연금제도 같은 게 아직 좀 충분하지 않다. 여전히 우리가 그래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뭐 기초연금도 도입하고 뭐 많이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뭐 유럽이나 이런 그 선진 국가들에 비해서는 전체 우리 국민 소득에서 그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사회 지출 비중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족한 편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계속 좀 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을 하다 보면 무조건 생기는 게 보니까 사각지대라더라고요. 예. 네. 그 예전 같으면 어르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대접을 해야 그렇죠. 돼. 네. 존경의 대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약간 시대에서 도태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무리에서 약간 도태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 효가 사람들이 효심이 깊어서 조선시대에 어른을 공경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어른을 공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이
일단 그 지역의 자랑이에요. 우리 동네에 어르신이 많다는 건 우리가 살기 좋고 공동체가 서로를 잘 돕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은 당시에는 지혜의 보물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왔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어르신이, 저희 아버님 70 넘으셨는데 초등학생 손주한테 배워야 돼요. 카톡에 사진은 어떻게 첨부를 해서 보내는지도 배워야 되고, 사실 저도 이제 40이 넘으니까 너무 배울 게 많아서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빈곤율이 40%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사신 분들이거든요. 지금도 심지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도 빈곤율이 40%다.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사실 요즘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나 좀 연식이 좀 됐어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얘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인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쓸모없는 그 어떤 그 존재가 되는 것처럼, 그 자동차도 오래되면 폐기되는 것처럼,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그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그런 되게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 자체가.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나이로, 생물학적인 나이로서의 어떤 노화보다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노인이라고 딱 단절시켜버리는 것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도 더 이제 노화를 빨리 느끼고 그분들이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를 살짝 봤더니 이제 그 유엔에서 정한 게 보고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청년을 17살부터 65세까지 잡았더라고요. 저희 다 청년이네요. 그러네요. 네, 아직도 많이 남은 청년인 거죠. 네, 그래서 기준이 이제 우리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청춘만 예찬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예. 좀 나이듦, 늙음으로써 갖는 어떤 가치, 의미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연륜은 결코 늙지 않는다. 이게 그 기억나세요? 영화. 네. 영화 카피인데, 묻고. 네네, 영화 카피인데 인턴이라는 영화의 카피예요. 거기 보면은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70세에 이제 그 큰 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시니어 인턴으로 이제 작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 옷을 파는 30대 이제 대표가 있는 거죠. 여성 대표가 있어서 그 대표를 모시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대사 꼭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이런 대사를 하시거든요. 여자가 언제 눈물을 흘릴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러니까 손수건 가지고 다닌다. 그런 것들은 돈, 청춘 이런 것으로 전혀 살 수 없는 정말 나이즘의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노인들을 노인으로 보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고립되고 멀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멀어질 것이고, 그러한 팍팍한 노인 생활은 곧 우리에게 도착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어르신들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잔소리다, 오지랖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삶의 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경륜 진짜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노인 한 명이, 제가 아까는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책 한 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노인 한 명이 죽는 거는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거랑 같다. 그렇죠. 뭐 이런 또 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축적된 그런 경험이나 어떤 그 해안이 통찰력 같은 것들은, 이게 뭐 나이가 들면 뭐 계산하기는 좀 힘들어지고 뭐 바로바로 까먹고 하지만, 또 기억이 또 오래된 기억은 또 되게 또 좋으시고, 또 나이 들어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잘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 그렇죠. 네. 자다가도 그런 떡이 얘기 있잖아요. 나온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자기 가까운 곳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좋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주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귀를 닫고 서점이나 TV에 유명한 사람들이 해주는 삶에 도움되는 얘기를 사실 찾고 있거든요. 많은 젊은이들이.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딱 어떤 소통의
단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계신데 왜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한테 전달이 잘 안 될까? 이제 단절이 있다는 건데 뭐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선배가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뭔지 아냐. 아, 저도 봤어요. 들어보셨죠? 네네, 네. 봤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뭐예요? 명쾌하던데요? 그랬더니 조언은 내가 원할 때 해주는 게 조언이고 그다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해 주는 게 잔소리다. 그랬더니 후배가 안 물어봤는데요.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후배들에게 잔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뭘 물어봤을 때만 제가 대답을 해주기 그럼 때문에. 선배.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네. 좀 중후한 그런 훌륭한 노년 세대가 되지 않을까 반말하는 하는데 한장음 들으셨죠? 잔소리 하나도 안 해봤어요. 저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예. 아 이건 알고. 아이고, 다들 아세요? 애매하다. 아, TMI. TMI. 아, 쉽네. 네, 쉽네요. 아, 이거는- 쉬운 건가요? 네. 투머치 인포메이션. 아, 그래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모르셨네. 몰랐네요. 모르셨네. 틀렸네요. 일하는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요. 또 무엇보다 좀 표정이 되게 밝으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터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존재감의 확인 같은 거잖아요. 좀 응원해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좀 그런 분위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